네, 안녕하세요. 커피도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이덱스가 오픈하려고 하는 폭풍 전야 같은 지금의 시그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시그널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그 프로토콜 23 버전의 의미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요. 스킵하지 마시고 꼭 정주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이버에 파이스쿨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카페가 나옵니다. 카페에 오시면 여러 가지 파이 기반의 파이 덱스에 관련된 토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오셔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오셔서 같이 공유하고 학습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픈마인드 코리아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스쿨 카페에 가입하시면 텔레그램방 링크가 위에 공지란에 있어요. 필독 공지란에 있으니까 뭔가 저와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 텔레그램방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샤 월렛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난 영상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개인 키에 관련된 염려 아닌 뭐 이런 영상들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그 관련된 내용들은 내일 실방 5월 1일 오후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제가 실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호이샤 월렛에 관련된 또 개인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점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영상에 담지 못하는 전체 상황들에 관련된 파이코어 팀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실방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클립토를 할 때 누차 제가 여러분들 1년 전 거의 1년 6개월 전부터 계속 강조를 하죠. 암호화폐를 할 때 가장 지금 기본으로 해야 될 게 X예요. X 계정은 꼭 여러분들이 만드시고요. 이 X 계정에서 공유되는 여러 가지 실시간 정보들이 가장 빠른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X 계정은 꼭 만드셔서 여러 가지 토큰이나 이 파이 기반의 토큰들이 나오는 이 정보들에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이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트위터도 팔로우 해주시고 토큰에 관련된 파이 기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빠르게 제가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코이샤랑 저희 파이 제 그 X 계정도 팔로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 OKX 거래소에 파이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즐겨찾기 이렇게 딱 해놨는데 여러분들 작은 글씨로 있어가지고 잘 발견을 못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여기 파이에 지금 어젠가 그제 캡처했던 거예요. 지금 가격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도 많이 떨어졌죠. 보시면은 어제인가 그제 캡처했던 것 같아요. 이 캡처했던 거 보시면 지금 넘버 6, 그 다음에 new 하고 레이어 1 상단에 보시면은 레이어 1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밑에 하단에 있는 걸 보면 지금 넘버 4 해가지고 new 해가지고 레이어 1 and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이 미세한 거를 발견하신 분도 계시고 발견을 못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쭉 보시면은 지금 OKX가 아무 이유 없이 레이어 1이었던 파이가 레이어 1, 2로 왜 바꿨을까요? 네, 이게 지금 X 계정에서 막 이슈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글 올렸던 것들을 캡처해서 봤어요. 보고 이제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학습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고 뭔가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이 검색도 하고 AI를 통해서 이렇게 지식을 습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레이어 1에서 왜 레이어 1 and 2로 바꿨을까? 검색을 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보시면은 이전 상태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 이제 바뀌었던 이 그 레이어 1이었던 좀 위에 상단에 있는 0.1869라고 하는 것들은 1로만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파이가 자체 독립 네트워크 메인넷을 갖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레이어 1의 기본 블록체인임을 인정하는 그냥 그 상징과 같은 거예요. 근데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OKX 거래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파일을 검색하시면 지금 가격 밑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넘버 4 아니면 뭐 5의 new layer 1N2, 1N2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OKX 측에서 파이 생태계의 기술적인 변화나 새로운 인프라 도입을 데이터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비해 뭔가가 바뀌었다는데 뭐가 바뀌었냐? 그러면 지금 바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레이어 1, 2를 클릭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클릭하시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레이어 1, 2인 범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카테고리가 나와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파이덱스에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추측했죠. 타일 중앙화 파이덱스의 시작을 알리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맞습니다. 레이어 2 솔루션의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이 파이덱스의 이 덱스 시장이 열려있던 토큰들만 여기에 이렇게 레이어 1, 2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레이어 1에서 레이어 1, 2로 바뀌었다는 거는 첫 번째는 생태계가 확장됐다는 거죠. 레이어 1에서 더 확장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레이어 1에 그치는 게 아니라 파이 네트워크 위에서 구동되는 사이드 체인이나 레이어 2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서 단순 코인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덱스 및 디파이 인프라가 이제는 실시가 되는 것 같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파이덱스 같은, 아직은 파이덱스 안 됐죠. 파이덱스 같은 타일 중화 거래소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빠른 스마트 컨트랙트, 수로반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레이어 2 솔루션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파이는 이제 내일 실방에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레이어 2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레이어 2의 프로토콜로 레이어 2의 기능을 대신합니다. 스텔라 루멘도 그랬고요. 그 내용들은 저희가 내일 실방 때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덱스 및 디파이 인프라가 확장된 코인들은 이렇게 레이어 1, 2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유동성 공급 준비. 당연히 덱스 시장에 들어갈 유동성이 있어야지만 레이어 1,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레이어 1과 2를 아우르는 자산 이동이 활발해질 것을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라고 세 가지가 빵빵빵 있죠. 100%는 아니지만 이게 거의 90% 이상으로 파이덱스 시장이 열리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니까 이 OKX 거래소에서도 이렇게 레이어 1에서 레이어 1, 2로 바꾼 겁니다. 범주를. 그러면 레이어 1, 2에 있는 범주에 있는 토큰들이 뭐가 있냐?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영어로 이렇게 나와요. 솔라나도 있고요. 알고랜드도 있고요. 폴리곤 기반도 있고 아발란체도 있어요. 여러 가지 유명한 파이보다 시총이 훨씬 높은 이 코인들. 그럼 이 코인들의 공통점이 뭐냐? 대부분 여기서 볼 게 뭐냐면 이 코인들은 다 덱스 시장이 있는, 당연히 덱스 시장이 왕성하게 있는 코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 덱스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갔다는 거는 아직 덱스 시장이 열리지 않았지만 곧 덱스 시장이 열릴 거라는 거를 반영했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이 폭풍 전야의 시그널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눈여겨볼 핵심 포인트 이렇게 또 제미나이가 이렇게 알려줬어요. 인프라가 강화되고 레이어 2 기술은 트랜잭션 속도를 높이고 수수료를 낮추는 데 핵심입니다. 그리고 파이덱스에서 시간 거래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런 인프라가 되어가기 때문에 레이어 1, 2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이저 거래소의 시각이 이제 어떻게 보면 OKX도 메이저 거래소잖아요. 이 메이저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OKX 같은 대형 거래소가 파이를 솔라나 알고랜드 같은 레이어 1, 2 섹터, 이 레이어 1, 2 카테고리에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도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성 공급, 여기 또 나오죠. 이 카테고리에 묶인 코인들은 보통 기관 투자, 이제는 파이는 기관 투자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덱스 시장이 열리면서
기관 투자자나 이런 것들의 주요 거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힌트를 주는 거죠. 거래소에서. 어떻게 보면 거래소는 대형 마트와 같은데 이제는 진열대를 메인 진열대로 파이코인을 옮겼다라고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조건이 맞는. 그래서 이제는 그 조건에 맞는데 그 조건에는 기관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섹터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거래량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 거래량은 이꼴 돈이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코인의 가격은 어느 순간 급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지금 구조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가 이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들은 보시면은 이제 사진에 설명된 것처럼 블록체인의 중추 역할한 토큰들이 모아둔 것이고 그 다음에 셀러 아비트럼 아발란체가 아니라 아비트럼이었습니다. 정정합니다. 죄송해요. 그 솔라나 쟁쟁한 프로젝트과 함께 묶였다는 것은 파이가 이제 단순한 모바일 앱을 넘어서 스마트 컨트랙트 나오죠. 확정성을 갖춘 솔루션을 갖춘 플랫폼으로 이제 대접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지금 힌트들이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파이오니어분들이 잘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이덱스 및 메인넷 생태계 활성화 보시면 이제 프로토콜 여기 또 프로토콜이 나오죠. 프로토콜 현재 22까지 됐는데 메인넷에 표시되는 건 21까지밖에 표시 안 돼요. 근데 노드에서는 지금 프로토콜 22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OKX는 이러한 흐름, 레이어 1의 보안, 레이어 2의 속도를 반영해서 파이의 태그를 업데이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석을 하면 그러면 실제로 우리 블록체인 익스플로어 여러분들 파이 브라우저에 들어가시면 가운데 딱 박혀 있는 게 블록체인 익스플로어가 있어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테스트넷 1과 메인넷에 딱 그 블록을 하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프로토콜 버전 23과 프로토콜 버전 21로 나와 있죠. 메인넷은 21, 노드상에서는 20인데 지금은 여기 메인넷은 21이에요. 그리고 테스트넷은 23 버전이 언제부터? 거의 8, 9개월 전부터 작년 거의 10월, 11월부터 지금 테스트넷 1에서는 프로토콜 23이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테스트 중입니다. 그러면 왜 8개월, 9개월 전에 프로토콜 23을 업그레이드 해서 왜 테스트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24일 수도 있고 25일 수도 있는데 왜 프로토콜 23을 딱 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반년이 넘게 거의 1년 동안 이걸 테스트하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또 AI들이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프로토콜 23, 그러면 윈도우라고 비교를 합시다. 윈도우의 버전이 뭐 윈도우 7, 윈도우 10, 11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 프로토콜, 스텔라, SCP의 프로토콜도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뭔가 좀 더 완벽한 보안이나 여러 가지들이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 메인넷의 이런 빈틈들이 메꿔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전업이 됐는데 그런 이 버전업이 될 때 뭔가 크게 변화가 오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프로토콜 23이라는 겁니다. 프로토콜 23에서는 원래 20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덱스가 실현이 되는데 소로반의 완벽한 장착은 프로토콜 23에서 구현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어야지만 완벽한 덱스 시장이 열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콜 23을 8개월, 9개월 전에 파이코어 팀은 테스트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로토콜 22 버전까지 왔고요. 현재 공개된 로드맵상 프로토콜 23은 5월 11일 날 공개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프로토콜 20, 21, 22가 되게 빠르게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이게 다 일주일 전, 길게는 10일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5월 11일 날 프로토콜 23 버전이 업데이트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계산상으로 평균 20, 21, 22가 일주일에서 거의 열흘 사이에 미리 업그레이드가 된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 컨센서스 5월 6일부터 7일까지 이 니콜라스 부부가
네, 니콜라스와 청띠아 환이 가서 이제 강연을 하잖아요. 이 시점과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월 4일경에 프로토콜 23이 먼저 기술적으로 장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루틴을 보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20, 21, 22가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있던 4월 27일 날 프로토콜 22 버전이 되기로 했는데 20일 날 거의 일주일 전에 업데이트가 됐죠. 그것처럼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턴의 반복은 네, 22 업데이트도 그렇게 됐으니까 5월 11일 날 업데이트 하기로 했던 이 버전이 5월 4일 날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프로토콜 23이 가져올 파이덱스의 변화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프로토콜 23은 단순히 숫자가 올라가는 업데이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파이덱스의 오픈의 직계 존속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 버전이 프로토콜 23인 거죠. 그래서 파이 기반의 토큰, 파이 RC 네, 원이 생성되고 자동으로 거래되면 이 프로토콜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태계 토큰의 폭발. 그래서 5월 4일 날 이 프로토콜 23이 장착이 되면 파이덱스에서 이 토큰들이 거래되는 모든 기술적인 장벽, 이제 뭐 막을 수 있는 장벽이 없어요. 이런 장벽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되게 고요하죠. 토큰들도 원래 X의 여러 가지 뭐 파이펫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메이저 좀 등수 안에 들어가 있는 토큰들이 이 트위터에서 공식 계정에서 여러 가지 이 트윗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4월에는 엄청 조용해요. 뭔가 큰 폭풍우가 네, 폭풍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현재 상황들은 5월 4일 정도에 프로토콜 23이 장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5월 6, 7일 날 컨센서스 2026에 이제 뭔가 크게 강연하면서 발표를 하겠죠. 그리고 5월 11일 이후에 파이덱스 생태계 앱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5월 4일에 프로토콜 23이 된다고 하면 진짜 5월 초부터 파이코인의 신선한 바람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월 4일 날, 5월 5일 날 어린이날 이걸 주목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토콜 23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하도 이제 파이 코어 팀이 맨날 제 예측과 반대로 막 좀 쭉 늘리잖아요. 계속 미루고 하니까 또 재미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파이 코어 팀이 그래 23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24, 25 버전까지 미뤄서 파이덱스를 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프로토콜 23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완성이기 때문에 프로토콜 24, 25, 26은 향후 네트워크의 최적화나 보안 강화, 그냥 덧붙이기일 뿐 진짜 덱스가 가동되기 위한 핵심 엔진은 프로토콜 23에 모두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8개월, 9개월 전부터 코어팀은 프로토콜 버전 23을 계속 테스트넷 1에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24가 아니고 25가 아니고 23으로 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23이 되기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 23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4, 25에 테스트넷을 하지 않은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24, 25까지 미룰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DF 실행 능력이 프로토콜 23에서 완벽하게 스마트 컨트랙트가 구현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 또 웹3의 인프라, 코어팀, 파이코어, 니콜라스랑 청티아판이 이번에 이제 발표할 내용도 프로토콜 23 기반의 웹3 생태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럼 이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 시장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월 4일 조기 장착의 전략적 가치가 이제 제가 예측한 것처럼 5월 10일 갑자기 이것도 5월 18일에서 11일로 일주일간 땡겼고요. 이 땡긴 이유도 이 5월 4일 날 먼저 강연 전에 이것들을 장착하기 위해서 한 포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4일에 장착이 된다면 이제 메인넷 적용이 돼서 최종 점검을 하게 되고 5월 6일, 7일 날 이게 작동이 되는 게 눈에 보이면서 이제 강연을 하겠죠. 이렇게 우리 프로토콜 23
소로반이 장착될 수 있는 파이덱스의 모든 상태가 구현이 끝났고 이 이후에 파이덱스는 열게 되겠습니다. 뭐 선포식 같은 이렇게 선언의 이 강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전체적인 흐름의 모양새가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프로토콜 24, 25, 26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 컨센서스 2026에 수많은 기관이나 정말 이 크립토의 큰 손들이 다 오잖아요. 이때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뭐 제휴라든지 콜라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기간에 이 덱스 시장을 오픈하는 게 가장 적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적으로도 프로토콜 24부터는 이미 달리고 있는 기차의 엔진을 지금 비유하는 겁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투자자와 파이오니 입장에서 가장 큰 변곡점은 무조건 프로토콜 23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은 23에 열리고 24는 그 문을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질문했던 것처럼 5월 4일 프로토콜 23 장착은 이제 파이덱스의 가동 승인, 이제 진짜 키를 꽂고 가는 출발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4까지 시간을 끌기에는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거래의 시작의 신화라고 볼 수 있는 게 5월 4일이니까 여러분들 5월 4일, 5월 5일 잘 주목하시고 이 영상 기억하시면서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덱스의 시장이 열릴 것 같아요. 곧.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열려서 유동성도 확보하고 파이코인의 가격도 좀 쭉쭉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끔 영상을 만들어 왔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